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글로벌 IT 전문 매체 시넷이 뽑은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넷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고 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비전을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틀라스가 CES 2026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최고였다면서 프로토타입은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양산형에 가까운 버전은 제조 공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내후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부품 조립 공정 등으로 작업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고 경영자는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시넷그룹과 보스턴 본사 동료들 그리고 CES 2026에서 새로운 로봇을 선보일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마련해준 현대차그룹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시가 총액이 21일 장중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 현대차 시가총액은 107조 4,9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29일 6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7일 70조 원, 13일 80조 원, 19일 90조 원을 차례로 넘어섰습니다. 이어 전날 100조 원을 터치했으나 곧바로 내려와 98조 789억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상장 종목 시가총액 순위도 지난 19일 3위로 올라선 데 이어 4위 LG에너지솔루션과 더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더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 8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향후 현대차는 생산성 혁신 기반의 자율주행 파운드리 완성 단계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특히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인공지능과 전략적 협업을 통한 두뇌 확보, 현대차그룹의 방대한 공장 데이터,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및 양산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진 업체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현대차그룹과 테슬라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 정연승 연구원은 CES 2026에서 보여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형 스펙은 경쟁사 대비 우월하다면서 휴머노이드 학습을 위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구축과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연계를 통한 빠른 상용화는 높은 경쟁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본격적인 현장 투입을 예고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직원 A씨는 이미 공장 내 품질 검사 부품 이동 등에 로봇팔이나 자동화 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엔진을 제 위치에 올리고 변속기를 끼우는 등 구석구석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의장 공정만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나는 운 좋게 이대로 퇴직하지만 후배들은 큰일이다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동화가 어려웠던 의장 공정까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직원들은 이미 공장 내 품질 검사와 부품 이동 등의 자동화 설비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공정마저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후배 세대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최근 미국 CES 2026에서 공개돼 최고 로봇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사람 노동자보다 가동성이 높고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학습하며 배터리 교체를 통해 24시간 생산 라인 가동이 가능한 것이 강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아틀라스를 우선 투입한 뒤 2030년부터는 조립과 다른 제조 작업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로봇이 단순 고위험 작업을 맡고 인간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로봇 투입을 둘러싼 불안과 반대 여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산하 한 노조 간부 B씨는 최근 노조 사무실로 로봇 투입을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화도 제법 온다더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공장별 생산성을 공식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공장이 생산 직원 1인당 연간 44대를 생산해 미국 공장 84대 생산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데다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 생산 라인에 배치하기로 한 만큼 국내 도입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의 인건비는 1인당 1억 3천만 원 수준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 원 수준이라며 일부 인력을 대체할 경우 연간 수조 원대의 손익 개선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동작. 네,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양산해 미국 공장부터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놨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내년 말 휴머노이드 시판을 예고하며 로봇 경제의 서막을 알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모습에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대도 드릴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과 국내 자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 원인 노동자 3명이 24시간 일하는 비용과 한 대 2억 원 안팎의 로봇을 비교하며 자본에는 너무 좋은 선택지라고 반발합니다. 결국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동자를 기계로 갈아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하락을 고려하면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9세기 초반에 한 1810년 정도에 유럽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산업혁명 때문에 막 방적기, 기계들이 막 하고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싸지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기계는 파업도 안 하고 그죠? 잘만 관리만 하면 뭐 불평불만도 없고 밥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보다는 기술, 자본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대차 사장이라도 근로자 안 씁니다. 예, 파업도 안 하고 뭐 매년 임금 올려줄 필요도 없고요. 아틀라스 로봇 쓰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근데 결국은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점점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건 제가 보기엔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생산성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로봇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술의 역습은 고용 충격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AI 로봇이 공장 문을 두드리는 시대, 로봇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침입자가 될까요? 인간과 기계의 동거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 전문가 박민우 박사를 영입한 데 이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담당했던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밀란 코박을 현대차그룹의 자문역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회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코박은 지난 2016년 테슬라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해 2세대 모델 개발을 주도했고 자체칩 기반 하드웨어 통합과 자율주행 풀스택 구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코박이 회사를 떠나자 SNS를 통해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기여해줘 감사하다며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 기반 로보틱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파스트레치 아틀라스 등 혁신 로봇 제품군의 중장기 전략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코박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자 수많은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준 상징적인 기업이라며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더해져 로보틱스 분야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 우위를 갖춘 만큼 여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올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드-투-엔드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에도 로보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2020년 이래 5조 원 가까이 투입된 현대차그룹 로보택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셔널은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단계로 나뉘는 SAE 자율주행 단계에서 레벨 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를 뜻합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 경영자는 첫 상용 무인 주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2026년은 모셔널의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운영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셔널은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전, 고객 경험 등을 최종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과 상용화 서비스는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차량 호출 공유 서비스 수요가 크고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첫 상용화 지역으로 낙점됐다고 모셔널은 전했습니다. 시승을 한 연합뉴스 기자에 따르면 모셔널은 전반적으로 가감속, 차선 변경, 신호 대응 등 모두 매끄러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큰 차이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우회전을 크게 하거나 차선 변경을 위해 급감속하는 등 다소 미숙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교차로에서 공사 구간을 만났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상용화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으로 추진해온 로보택시 사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와 함께 모셔널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약 34억 달러, 약 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모셔널이 한때 직원 수를 줄이고 상용화를 미루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꾸준한 투자와 연구 개발로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향후 모셔널의 로보택시 사업이 순항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양산차 자율주행 기술 연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